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괜찮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58%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0.56%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200억 매수를 하는 모습,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287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 견인했고 기관은 차익 매물을 내놓는 모습, 특히 코스닥 기관에서 678억 매도가 좀 시장 규모 대비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신고가 흐름이고 우리 시장도 뒤따라서 상승하는데 외국인 매수하는데 기관이 꼭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일본 증시가 1.7% 급등을 했고요. 상해도 상승. 어제 미국 시장 사상 최고가 갱신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코스피 상승률이 조금 줄었고 거래량, 거래 대금도 모두 좀 줄어든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상승폭은 작지만 어제 0.92%, 오늘 0.56%. 근데 거래량,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오늘이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코스닥의 실질적인 체감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어제는 시초가 띄운 다음에 시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장중에도 꽤 나왔었고 좀 다소 약한 글로벌 시장이나 코스피 대비 다소 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거래 대금 늘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장 초반에 눌림이 있었는데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가 외국인 매수로 전환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좀 인상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241선 검정색 선 241선까지 일단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날이다 라고 말해도 되길 정도죠. 엄청난 제약바이오 급등주가 탄생을 했고요. 상한가 종목도 다수 나왔습니다. 일단 시총 최상위권의 헬릭스미스가 9% 상승했고요. 오랜만에 헬릭스미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속 4음봉이 있었고 그 앞에 연속 3음봉 이후에 반등했다가 연속 4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코스닥 외국인 매수 1위가 거의 헬릭스미스죠. 코스닥 외국인 매수 1위 헬릭스미스 108억 들어왔고요. KMW 64억, 메디톡스, SKC 코롱PI,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골고루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헬릭스미스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장 초반에 살짝 한번 눌렀다가 상승을 하고 상승률을 크게 줄이지 않고 횡보하다가 오후장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반면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 상승이 나왔다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플러스 5% 마감을 했습니다. 신라젠은 어제 그제 외국인 매수가 세게 들어왔었는데 어제 14만주, 그제 14만주, 어제 27만주. 오늘은 10% 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좀 차익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었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신라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드렸죠. 어제 영상 보시면 어제 수익거리 많은 시장 공부하면 수익 난다. 급등주 관심 종목, 시장은 돌파했고 종목은 급등을 했는데 신라젠 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봉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 저항이 있었고 이 저항이 있었는데 그게 17,850원, 950원인데 그 자리를 어저께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장중에 이탈했지만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그 자리를 회복했기 때문에 지지 영역에서 의미 있는 지지, 거기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외국인은 이틀 연속 강한 매수, 그리고 지난 상한가 돌파도 외국인 주도의 매수. 그래서 그 돌파 이후 눌림목 지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굉장히 좋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2% 눌렸다가 장중 10%. 그러니까 오늘 공략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어제 영상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시총 최상위권의 또 메지운도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장중 16%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6.78%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좀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급등한 종목 아이큐어가 일단 상한가를 가장 빠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장 초반 25분경에 9시 25분경에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셀트리온과 함께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패치형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돌입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고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었고 그래서 박스권 돌파 그리고 121선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상한가 빠른 시간에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거래 대금이 아주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180억. 근데 장 초반에 그냥 원샷으로 강하게 상한가 들어갔고 거래량 평소 대비 증가하면서 의미 있는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에스텍 파마도 상한가를 갔는데 에스텍 파마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뒤늦게 상한가 왔습니다. 뭐냐면은 텔콘 RF 제약이 비보존 지분율 30%를 들고 있는 비보존의 최대 주주 텔콘이 먼저 급등을 했죠. 10월 28일에 20% 급등하고 계속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이렇게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에스텍 파마도 비보존 지분을 일부 갖고 있죠. 비보존이 다음 달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하는데 그 기대감으로 비보존이 장외시장에서 연일 급등을 하고 비보존의 최대 주주와 비보존의 지분을 들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에스텍 파마가 뒤늦게 오늘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 481선까지 돌파하는 상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고려제약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FDA 승인 치매 치료제 의 약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재부각되면서 그동안 못 가던 흐름에서 한 방에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 9,880%가 터졌습니다. 약 10,000%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대금 1,000억. 네. 거래량 거래 대금 터지면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셀리버리 상한가 갔는데 셀리버리 주목해야 된다라고 8월 달부터 셀리버리는 여러 번 8월 달부터 셀리버리는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번에 그저께 상한가를 갖고 그저께 상한가 가면서 설명드렸고 어제도 다시 한번 어제 상승 음봉 조정이 시가 대비 조정이 나왔지만 저항을 돌파하고 끝났고 최근에 최저함 이슈로 셀리버리라던가 필룩스라던가 현대바이오 이런 애들이 세게 움직였는데 셀리버리 의미 있는 돌파 이후에 눌림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약보합 출발했는데 상한가 같이 결국 올라가는 약보합에서 상한가 약보합 출발해서 눌렸다가 상한가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저항이 뭐가 돼요? 돌파가 되고 나면 지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 저항 돌파 이후에 눌림 지지 확인하면서 급등하는데 호재도 나왔어요. 글로벌 제약사 다케다에서 셀리버리를 방문하면서 기술 수출 가능성 등이 또 부각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방문했다고 이렇게 상한가가 가는 게 아닌데 강하게 돌파를 하고 눌림목이 나온 상태에서 매물 소화가 된 상태에서 돌파 눌림에서 재료가 뜨면서 강하게 상한가 가는 흐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ABL 바이오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셀리버리가 과거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2018년에 셀리버리가 먼저 급등하고 뒤따라서 ABL 바이오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셀리버리 움직이면 ABL 바이오가 뒤늦게 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지난 8, 9월 달에도 잠깐 있었고 10월 달에도 있었는데 오늘도 ABL 바이오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ABL 바이오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거래량 보시면 10월 7일에 터졌었고 또 10월 23일에 터졌었는데 오늘은 더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 무려 2,530억 굉장히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 121선 위로 종가를 올려놓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지루하게 박스권 흐름,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지루하게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박스권 돌파,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모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2018년, 2019년 제약바이오 섹터가 긴 터널을 지나고 내년에 고성장 기업들 성장세 회복하고 R&D 효과, 활발한 IPO 이런 것들로 내년에는 2020년에는 턴어라운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도 좀 종목별로 들어왔고, 제약바이오의 매수세가 완전히 쏠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셀리디 같은 종목도 거래가 실리면서 121선 돌파,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거래 대금 600억 터졌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 그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XS 바이오도 꽤 상승을 했고요. 물론 고가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121선 단기 저항에서 밀렸긴 했지만 그래도 14% 상승 마감을 했고, 그 외에도 신풍제약 12% 상승했고, KPM테크 10% 상승했는데, KPM테크는 비보존과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비보존과 관련된 텔콘 제약, 그리고 아까 봤던 에스텍 파마, 그리고 KPM테크는 이 비보존의 이 오피란제린 외용제 국내 임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외용제의 개발권을 비보존으로부터 획득을 해서 확보를 해서 개발권 확보를 하고 국내 임상에 돌입했다는 소식. 그래서 뉴스 자체가 큰 건 아닌데, 비보존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한 탄력이 만들어지면서 KPM테크도 덩달아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신라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드렸고, 셀리버리도 어제 그제 그 전에도 계속 여러 번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 어제 보면은 제 매매 내역을 보면은 어제 일부 종가 베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다른 종목에 집중하느라고, 원래 이 아침에 놀릴 때도 매수 기회였는데 다른 종목 더 중요한 종목에 집중하느라고 아침에는 일단 관심을 신라젠에 두지 못했고, 아침에 눌렸다 올라오는 거 보고 나서 여기서 또 분할 매수하고 일부 청산하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한 게, 아침에도 사실 이걸 보고 있었으면 여기서 일부 분할 매수를 했을 거예요. 어제 지지가 이쁘게 일봉상 지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봉상 어제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아랫꼬리 만들고 지지 캔들을 이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을 보고 있었다면 매수를 했을 텐데요. 아침에 장 초반에는 더 중요한 종목 매매를 하느라고 이 종목은 안 보고 있었고, 18,000원 이하는 매수 기회였죠. 17,000원대는 분할 매수 기회였는데 안 보고 있었고,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오고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 3분의 62평에서 계속 아랫골이 다는 모습 보면서 이제 분할 매수 딱 하고, 아침 고점에서 일부 청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매수했죠. 여기서 계속 안 깨고 저점을 안 깨고 저점을 지키면서 횡보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한번 튈 때가 가까워졌다. 매수하고 몇 분 안 돼서 이제 분할로 청산, 22,000원까지 분할로 전량 청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리면서 끝났죠. 여기 눌릴 때도 제 매수 계획도 있었는데, 굳이 매수 안 하고 내일 매수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 매수는 하지 않았고, 내일 또 눌림이 나오면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매를 집중적으로 했던 종목은 소개를 해드리면, 국일제지인데요. 국일제지가 지난주 목요일날 장중 급등을 했었죠. 그때 제가 매매 내역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때 매매 내역을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횡보하다가 그 당시 나노메딕스가 먼저 급등을 했고, 나노메딕스가 그래핀 관련해서 수처리, 정비, 시설, 미국 계약
공시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9일제지 매수해서 분할로 청산을 하고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해서 청산, 그리고 나서 빠지면서 끝났는데 일봉을 다시 보면은 그날 급등을 했다가 어제 그제 조정이 나왔는데 어저께 도치가 이쁘게 나왔죠. 그저께 조정이 나왔는데 5일선과 21선 위에서 끝났고 어저께 도치가 이쁘게 나오고 오늘 아침 시초가가 2.9% 떠서 출발했어요. 이게 힌트가 됐고, 그러니까 어제 지지 캔들에 오늘 시초가 상승 출발하면서 강하게 장 초반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분봉을 보면 어제 일봉상 이쁜 지지 캔들이 나오고 오늘 분봉을 보면 장 초반에 분봉상 시그널 뜨면서 플러스 2.9% 출발했는데 시가 대비 10% 가까운 상승이 쭉 나왔죠. 그때 이제 매매 내역을 보면요, 이제 오늘 거 매매 내역을 분봉을 보면 아침에 이게 평단이 돼서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아침 시가부터 분할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일부 청산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 힘있게 올라가지 못해서 여기서 분할로 전량 청산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밀리면서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짭짤했죠. 아침에 이게 급등할 가능성이 일봉상, 분봉상 시초가 흐름, 일봉과 분봉 흐름, 그리고 시가 흐름에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9일제지 나노메딕스와 9일제지는 같이 놓고 끝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9일제지 나노메딕스 9일제지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어제 일봉상 21선과 5일선 위에서 이쁜 도치 형태의 캔들이 나왔고, 또 어제 그제 외국인도 조금씩이지만 매수를 했었고, 오늘 시초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만들어지면서 장초반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초반에 매매한 종목이 또 있는데, 셀리버리 어제 그제 최근에 계속 8, 9월 달부터 셀리버리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저께 상한가 갔고, 어제도 아침에 시초가의 단타에서 어제도 아침에 수익 내고 나왔었어요. 어제도 흐름을 보면은 3분봉으로 잘 안 보이니까 어제 아침은 워낙 빨라서 1분봉으로 보면 어제 시초가에 팍 빠졌다가 이렇게 V자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그리고 빠졌는데, 어제 빠질 때 분할 매수해서 올라갈 때 시가에서 부딪히는 거 보면서 분할 청산으로 짧게 수익 내고, 여기서 이렇게 짧게 처음부터 짧게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부딪히다가 돌파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짧게 청산 하는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시초가가 빠졌다가 올라왔죠. 빠졌다가 급등을 했다가 눌리고 결국엔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눌릴 때도 이제 입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면서 이 자리, 어제 저항을 받았던 자리, 어제 여러 번 저항 받았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매수 기회가 됐었는데요. 일지 차트를 보면은 셀리버리 일지 차트를 보면요, 어제 일부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 매수하고 운 좋게 이제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딱 매도가 됐죠. 그리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22평에서 지지 받는 거 보면서 분할 매수를, 22평에서 여기 지지 받고 올라갔죠. 지지 받는 거 보면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청산, 또 한번 매수, 전저점에서 매수하고 분할 청산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분할 청산하고, 여기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매수 분할 청산하고 매수했는데 깨졌죠. 깨져서 여기서 마지막에는 이제 약손절 했는데,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튀었더라고요. 만약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다면은 강하게 돌리는 양봉을 보면서 다시 여기서 재매수를 강하게 돌리는 양봉을 보면서 여기나 여기서 그 다음 눌림이나 돌리는 양봉을 보면서 매수, 다음 봉 눌림에서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약손절하고 나서 다른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 보다가 보니까 이미 여기 급등을 여기까지 했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늘 이 종목을 이제 단타로 뭐 중간에 이제 들어간 건 거의 뭐 스캘핑 형태가 됐는데, 어쨌든 단타로 수익을 냈고, 또 이제 스캘핑 형태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 텔콘인데, 텔콘 RF 제약을 오전에 올라갈 때는 이제 다른 종목 매매하느라고 못했고, 뒤늦게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스캘핑, 물론 이제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려고 처음부터 산 건 아닌데, 상한가를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으로 아침에 급등하고 눌렸다가 횡보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 3분의 22평, 62평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튀고 눌릴 때 분할 매수.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서 분할 청산을 하고 다시 또 매수 청산, 또 매수하고 청산했는데 가길래 다시 또 눌리면서 매수했는데 상한가에 못 가는 모습, 그래서 전량 청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단타로 수익률 자체가 크진 않지만 단타로 소소하게 수익을 내는 기회를 줬죠.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상한가를 갈 수도, 여기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건데, 아까 셀리버리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깨졌다가 바로 강하게 돌리는 모습을 보고 들어갔으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분할 청산하면서 상한가까지, 뭐 상한가나 상한가 한 틱 아래에서 뭐 청산을 하거나 뭐 일부는 뭐 홀딩하거나 했겠죠. 요게 안 됐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팔고 나서도 강한 종목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종목 아무튼 보고 있었고, 스윙으로 이제 들어간 종목도 있는데, 사실 어제 뭐 신라젠이나 국일제지나 또 오늘 수익 중인데 청산 안 한 종목, 또 다른 종목, 스윙으로 들어간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났고, 오늘도 스윙으로 오후장에 이 장막판에 종가 베팅 형태로 들어간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을 뭐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어제 오늘 연속 상승, 양봉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더라도 시가가 뜨고 음봉으로 밀리면, 그러면 장중 흐름이 재미없어지죠. 미국 시장 상승하고 우리 시장이 떠서 시초가가 떴는데 장중에 흘러내리는 흐름이면 종목들 흐름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장중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상승하고 우리 시장 플러스 출발했는데 매물 소화하고 양봉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흐름,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수익 내기에 괜찮은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장에서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런 분은 실전 투자를 멈추고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전에 댓글 중에 주식에 대해 뭔가 알 것 같고 수익도 예전보다 꽤 나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저 같은 분들은 이분 채널 구독하시고 꼭 보세요. 특히 캔들과 거래량 강의는 질리도록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부를 질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오늘 강의도 너무 좋습니다. 하승우님 강의가 정말 주식 채널 중 기본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고요. 공부,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뭐 운동,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술 분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기본기가 항상 중요한데 반복 학습, 기본기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신규 상장한 미디어젠 같은 경우는 18% 급락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도 좀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 시장에는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어제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 낼 기회가 있으니까 공부 하시고요. 반복학습 하시고 소액으로 실전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HLB 삼형제는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5일선을 올라타고 상승이 한번 세게 나올 만한 자리에서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아침에 상승 출발했는데 음봉으로 끝나면서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HLB 삼형제는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각 합병을 위해서 단기 차익금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눌림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매수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HLB 삼형제, HLB 같은 경우는 외국인 75,000주 매도가 좀 세게 나오면서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HLB 생명과학도 같이 동반 하락이 있었습니다. HLB 파워는 더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오늘 단타를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좀 버퍼링이 있네요. 매매 내역을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급락을 했을 때는 매수 기회다라고 봤고요. 급락했다가 강하게 여기서 돌리는 걸 보고, 급락할 때는 관망을 했고 강하게 돌리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33,000원 부근 그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 분할 청산, 여기서 또 매수하고 청산하고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일도 또 이제 봐서 분할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HLB가 고점에서 이렇게 HLB와 HLB 생명과학이 고점에서 빠지고 많이 빠졌지만 이 과정에서 HLB 생명과학, HLB 파워, 특히 HLB 파워는 더 많이 빠졌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HLB 파워는 월봉상 강력한 저항까지 급등 이후에 위에서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좀 다소 흐름이 안 좋아졌다. 근데 아무튼 이 세 종목이 다 이렇게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근데 그 세 종목으로 지금 엄청나게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연일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신라젠도 오늘은 올랐지만 단기 고점에서 최근에 계속 빠졌는데, 신라젠도 지금 이 빠지는 과정에서 계속 눌릴 때마다 들어가서, 이게 일봉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중에 10%씩 뭐 9% 10%씩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도 10% 장중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일봉상 빠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단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대장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지금 HLB 삼형제라든가 신라젠이라든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공부하시면 누구나 그렇게 단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 분들,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스윙 위주로 거래를 하셔야 되겠고,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죠. 뭐 스윙으로 봐도 신라젠 같은 경우도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를 기다려서 들어갔으면 오늘 뭐 10% 수익, 10% 다 못 먹어도 5%만 먹어도 직장인 분들이 얼마나 큰 거예요. 뭐 꼭 이거 아니어도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눌릴 때마다 들어갔으면 이렇게 수익이 크게 눌릴 때마다 수익을 크게 주는 그런 종목이었고, 그리고 후발주 중에서도 오늘 올라간 종목 보면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후발주고 약했는데,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장중에 단타 못하니까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온 종목, 눌릴 때 들어가면 이렇게 다 수익을 주잖아요. 눌릴 때 들어가면 이렇게 다 수익 주고, 오늘도 장중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후발주에서도 이렇게 눌림목에서 들어가면 수익을 준다. 바닥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조정 받을 때 들어가면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기는 종목을 사지 마시고, 의미 있는 시그널 나온 종목, 의미 있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의미 있는 시그널 나온 종목을 조정해서 들어가시면 직장인 분들도 편하게 수익이 나는 현재 장입니다. 그래서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지지와 저항, 매수급소 포착, 호가창 보는 법, 차트의 기본기, 캔들 거리랑 이평선, 실시간 검색, 급등주 차트 화살 표시는 만들기, 실전 계좌 매매 내역,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지금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장입니다.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드리면서 수익의 기운, 대박의 기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댓글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댓글은 사양합니다. 꼭 이상한 분들이 가끔 한 분씩 태클을 거는데, 그런 분들은 뭐하러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본인 발전을 위해서 쓰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